상담 과정에서 변호사가 무조건 100% 승소한다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의심하셔야 합니다. 의심하시고 안녕하세요. 훈이로TV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변호사 상담 잘 받는 방법, 변호사 상담 요령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40분 정도 상담을 했는데 의뢰인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깔끔하게 설명하고 사건 파악도 완료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2시간 넘게 상담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파악조차 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상담 시간도 비용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최대한의 효율을 보아야 할 것인데 오늘은 어떻게 하면 그 효율성을 최대로 올릴 수 있는지 변호사 입장에서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으면 법리적인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정리하는 것이 이 상담 과정에서 핵심이고 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정리 못해서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바 없이 그냥 방문하신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기억을 더듬으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막 도중에 추가되기도 하고 사실관계 내용이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은 판단을 정확히 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시간 순서대로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직접 작성해 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문서로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억만으로는 제대로 이를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시간 순서대로 문서로 만들어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렇게 날짜별로 일단 뭐 가장 큰 틀은 날짜겠죠. 그보다 더 세부적으로는 시간 순서일 것이고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영업을 양수했는데 그 사람이 똑같은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상담을 진행하신다면 먼저 이제 시간 순서대로 상대방 즉 피고를 언제 만났는지 그리고 그 피고가 언제 중요한 얘기 여기서는 이제 영업 양수 제한이겠죠. 그래서 영업 양수도 제한을 언제 하였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계약은 언제 체결하였는지 그래서 그 뒤에 영업을 양도한 그 사람이 동일한 영업을 진행한다는 점을 언제 확인했는지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기록을 하신다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바로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서로 정리하면 정말 1분도 되지 않아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단순히 구술로 표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뭐 언제, 대략이 한 이쯤인 것 같아요. 이쯤에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인상이 어떻고, 누구로부터 알게 됐고, 어떤 내용이 있었고, 이런 얘기들을 쭉 하다 보면, 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거의 1시간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변호사다 보니까 법리적으로 중요한 사실관계만 딱 기재한 것도 있죠. 당사자들은 어떠한 점이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더 길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간 순서대로 이를 쭉 기재하신다면 변호사가 정확히 중요한 점들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런 식으로 상담 전에 시간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솔직하게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보다는 구태여 이런 얘기까지는 내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니까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지 않은 부분이 법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불리한 요소이든 유리한 요소이든 말하지 않은 부분이 생각보다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상담 단계에서는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솔직하게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리스크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실제로 나중에 소송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통해 정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먼저 이 얘기를 하지 않으셨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는 그러한 내용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미 논리 구조를 갖춰서 주장을 했는데 그 내용 때문에 모든 논리가 신뢰도가 떨어지거나 논리 모순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치명적일 수 있죠. 그래서 법리적으로 어떠한 것이 중요하고 어떠한 것이 내게 불리한지 정확히 판단이 서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사실대로 모든 내용을 설명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증거가 있다면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뭐 계약서, 약정서, 합의서와 같이 처분 문서는 당연히 가져가야 되고요. 적어도 이제 상담 전에는 이제 내가 가진 증거들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정리해 두시는 것이 상담 과정에서 훨씬 더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증거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가진 리스크도 꼭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담 과정에서 변호사가 무조건 100% 승소한다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의심하셔야 합니다. 의심하시고 다른 리스크는 없나요? 제가 질 가능성은 없나요? 저에게 불리한 요소는 없나요? 이런 식으로 꼭 질문을 하셔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소송은 생물과도 같아서 무조건 100% 이긴다 이것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위험성을 알아야 미리 대비할 수 있고 그것을 미리 대비한다면 나의 승소 확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의뢰인 입장에서도 무조건 100% 승소하니까 믿고 맡기십시오 라는 말보다는 어떠한 리스크가 없는지 정확히 설명받아서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물론 이제 뭐 100% 승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더 안심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모든 분쟁에서 절대적이라는 것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설령 변호사가 그런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어떠한 리스크는 없는지 꼭 체크하시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셔서 정확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내 승소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리스크도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변호사 상담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